아침에 눈을 떴는데 옆자리가 비어있던 순간,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사라졌습니다. 식탁도 그대로, 사진도 그대로, 그 사람이 쓰던 물건도 그대로인데 정작 그 사람만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나는 혼자구나. 이제 자식 말고는 기댈 데가 없구나. 그래서 전화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그 다음엔 2번, 3번. 외로울 때마다 자식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식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한 행동인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잘 안 옵니다. 찾아오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을 더 사랑해서 한 행동이 왜 자식을 멀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 행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의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느껴지신다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자식에게 기대고 있지는 않은지, 혼자라는 두려움 때문에 성급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질문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건 자식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생활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 밥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 잠들기 전 하루를 정리해주던 그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하루하루를 견디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연결되려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바로 자식에게 손이 갑니다. 처음에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외로워서 전화 한 통, 보고 싶어서 안부 한마디. 자식들도 이해합니다. 처음엔 자주 받아주고 오래 들어주고 찾아와 줍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외로움은 줄어들지 않고 자식이 돌아간 뒤의 공허함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늘어납니다. 오늘은 어땠냐는 말 대신 외롭다는 말이 늘어나고 괜히 아픈 얘기를 꺼내게 되고 함께 살면 안 되겠냐는 말도 나오게 됩니다. 이때 부모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무 힘든데 자식이 이 정도도 못 들어주나. 하지만 자식 마음은 다릅니다. 처음엔 걱정이었고 그 다음엔 미안함이었고 그 다음엔 부담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관계가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과정은 부모가 잘못돼서도 아니고 자식이 냉보해서도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슬픔을 위로할 수는 있어도 그 슬픔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어지지만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사랑이 부담으로 바뀌고 관심이 피로로 바뀌고 결국 거리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참을 걸, 그때 조금만 기다릴 걸, 그때 내가 너무 매달렸던 것 같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행동은 사별 후 가장 많이 반복되고 나중에 가장 많이 후회하게 되는 선택들입니다. 이걸 미리 알고 피하느냐, 모르고 흘러가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외로움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행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뒤 가장 흔하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슬픔을 전부 자식에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외롭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아프다고 말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식이니까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않느냐는 마음이 드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슬픔의 양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슬픔을 위로할 수는 있어도 그 슬픔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식에게도 하루가 있고 직장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그들만의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버팁니다. 처음에는 받아줍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으로 응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슬픔은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먼저 답답해지고 무슨 말을 또 들어야 할지 미리 지치게 됩니다. 이때 자식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나쁜 자식 같고 받자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게 거리두기입니다. 바쁘다는 핑계, 나중에 하겠다는 문자, 짧아지는 통화 시간. 부모는 이걸 보고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짐이 됐구나. 그래서 더 외로워지고 그래서 더 전화하게 됩니다. 이건 악순환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자식이지 당신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해주던 역할, 하루를 들어주던 역할, 감정을 받아주던 역할을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할의 문제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자식은 멀어지고 부모는 더 고립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다고, 그때는 너무 급했다고, 그때는 숨이 막혀서 그랬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미리 듣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서는 이 슬픔을 억누르는 것도, 슬픔에만 빠지는 것도 왜 둘 다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슬픔을 억지로 참습니다. 자식들 걱정시킬까봐, 주변에서 약해 보일까봐 괜찮은 척하며 버팁니다. 울고 싶은데 울지 않고 힘든데 괜찮다고 말하고 아픈 마음을 혼자 눌러 담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단해 보입니다.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으로만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몸으로 터집니다. 잠이 안 오고 입맛이 없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참아온 슬픔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병이 됩니다. 반대로 슬픔에만 매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우자 이야기만 합니다. 사진 앞에 앉아 하루를 보내고 과거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밥도 대충 먹고 밖에 나가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것도 끊습니다. 세상은 의미 없고 그 사람 없는 삶은 가치 없다고 느낍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삶은 멈춥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나만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슬픔은 존중해야 합니다.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슬픔을 느끼되 슬픔이 내 삶 전부가 되게 두면 나는 살아있지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슬픔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슬픔을 억누르면 몸이 무너지고 슬픔에만 매달리면 삶이 무너집니다. 이 두 극단을 피하지 못하면 결국 선택을 잘못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별 직후에 내리는 성급한 결정들입니다. 다음에서는 왜 이 시기에 내린 결정이 가장 많이 후회로 남는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선택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떠난 직후에는 머릿속이 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집에서 혼자 괜찮을지, 아프면 누가 돌봐줄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이 불안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당장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급해집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자식 근처로 이사 가야 하나, 아예 같이 살아야 하나, 지금 이 상태를 빨리 끝내고 싶어집니다. 주변에서도 말을 보탭니다. 혼자 살면 위험하다. 집은 큰 의미 없다. 자식 옆에 가 있어야 한다. 이 말들이 더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준비도 없이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남습니다. 감정이 가장 흔들릴 때는 판단력이 가장 떨어집니다.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는 미래를 길게 보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의 불안만 줄이려고 움직이게 됩니다. 급하게 집을 팔았다가 다시 돌아갈 곳이 없어지고 자식과 동거를 시작했다가 서로 숨막히는 관계가 되고 큰돈이 들어가는 선택을 했다가 생활이 더 불안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릴 걸 마음이 가라앉은 다음에 결정했어야 했다고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별 직후에는 인생의 큰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6달, 가능하다면 1년은 지금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그 시간 동안 마음은 조금씩 안정됩니다. 감정의 파도도 잦아듭니다. 그때가 되면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후회가 적습니다. 지금 당장 불안을 없애려고 인생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불안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듭니다. 하지만 성급한 결정은 오래 남습니다. 다음에서는 과거에 묶여 사는 것이 왜 남은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드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빠지는 또 하나의 위험한 행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떠난 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흔적이라도 남아 있어야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옷도 그대로 두고 신발도 그대로 두고 방도 그대로 둡니다. 마치 그 사람이 곧 다시 돌아올 것처럼요. 사진 앞에 앉아 하루를 보내고 그 사람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누군가 만나자는 말에는 의미 없다고 답합니다.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느낍니다. 이 마음 너무나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오래 가면 당신은 과거에 갇히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떠난 사람과 함께 멈춰서 있는 삶이 됩니다. 과거를 존중하는 것과 과거에 묶여 사는 것은 다릅니다. 추억을 가슴에 품는 것과 오늘을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집 안에 남아있는 물건들은 처음에는 위로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매일 당신을 슬픔으로 끌어당깁니다. 문을 열 때마다, 옷장을 열 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슬픔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과의 연결도 끊어집니다. 연락이 와도 나가지 않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고립으로 바뀝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혼자 있는 것과 고립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혼자는 선택일 수 있지만 고립은 삶을 갉아먹습니다. 밥도 대충 먹고 몸도 돌보지 않고 집도 엉망이 됩니다. 어차피 혼자인데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 몸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도움을 받을 힘조차 사라집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행동은 자신을 방치하고 세상과 끊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아직 연결되어야 할 삶이 남아 있습니다. 떠난 사람을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을 지우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사별 후 남은 인생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이 당신을 지켜주는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